자, 우리 1단원인데 1단원은 직권의 변화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직권의 변화. 그럼 직권이 뭔지부터 배워야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구계라는 게 나와. 개. 오케이? 자, 이 개라는 거는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얘기해 줘. 구성 요소들의 집합. 자,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야. 그 커다란 집합을 가지고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에서 요거 보세요. 생태계. 이것도 개야. 오케이? 자, 생태계가 아마 가장 확실하게 너희들이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때 딱 배웠을 때 생물과 주변 서로, 환경이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 뭐 생산자니, 1차 소비자니, 2차 소비자니 그런 거 배웠었죠. 그죠? 자, 이런 걸 생태계, 소화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용하는 아이들.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주야 목토천에다가 여러 가지 행성들이라든가 소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태양계. 그럼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지구계가 되는 거야. 자, 이 지구계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인데, 그러면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느냐? 별표 딱 한 번만 해줘. 자, 지구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5가지예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자, 이름만 딱 봐도 알 수 있어.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우는 게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 그러니까 직권의 변화죠. 그러니까 직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계의 구성 요소인데 뭘 얘기하겠어? 땅이야. 그죠? 자, 이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에 해당하는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해주고, 자, 외권을 빼고는 직접적으로 지구를 구성하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외권을 제외하고, 자, 대부분 고체이고요. 자, 수권은 뭐겠어? 당연히 물이겠죠. 자, 주의할 거는요. 수권은 물만 있어.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얼음도 있어요. 빙하도 수권에 속해요. 자, 그리고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표면의 약 70%를 접고 있어요. 표면의 70%란 얘기야. 오케이? 표면에. 자, 그 다음 기권은 당연히 공기 얘기하는 거겠지. 대기권. 자,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호흡 하려면 산소, 광합성 하려면 이산화탄소와 같이 이런 기체들을 제공해 주고요. 기상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생물권은 살아가는 아이들, 모든 생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외권은요. 우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권 바깥쪽에 있는 우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외권은 지구 바깥에 있지만 지구계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지구 바깥에 있는 애들이지만 다른 구성 요소들한테 영향을 역시 주고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구성 요소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예를 보세요.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 화산 폭발이야. 무슨 권이겠니? 땅에서 펑 하고 튀어나오니까 직권이겠죠. 자, 화산재가 나와서 하늘을 뒤덮어요. 기권을 덮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기온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기권의 상호작용. 물이 증발해요. 물은 무슨 권? 수권이죠. 자, 증발해서 올라갔어요. 구름이 들어갔어요. 자, 얘들아, 구름은요. 구름은 수권이 아니야.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권에 속해요. 수증기 형태로 들어가는 건 기권이야. 자, 그렇다가 이제 비가 내려서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키네. 그거는 직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면 걔네들은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벌써 한 페이지가 끝났어요. 11쪽이죠? 11쪽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1번에 4번, 2번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자, 3번에는 리을, 디귿, 기역, 미음, 니은 요 순서로 가시면 돼요. 혹시 질문? 없네요. 자, 1단원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권들 중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직권에 대한 얘기야. 직권은 땅이야. 그죠? 그래서 겉표면부터 해가지고 땅속까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걸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고 들어가네.
자, 땅 파고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땅을 직접 파고 들어가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 시추법, 시추라고 얘기를 해요. 시추. 자, 시추는요, 이런 식으로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데, 지구 내부를 조사하려고 열심히 땅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요, 고온, 고압에 부딪히게 되겠죠. 자, 압력도 세지고요, 온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건 한계가 있어. 예전에 러시아에서 한 15km 정도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러나 아마 그랬을 거야. 파고 들어간 게. 자, 그래서 시추를 했던 게 그 정도인데 실제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겉만 살짝 본 거예요. 시추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겠지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하는 또 다른 방법, 직접적인 방법은 화산 분출물 조사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애가 튀어나오면은 그거 보는 거야. 자, 그럴 걸 보는 건데 이것도 역시 한계점이 있는 거죠.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간접적 방법 중에서도 여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그럼 지진파 분석이란 무엇이냐?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하잖아. 그럼 흔들림이 나타나죠. 그 흔들림이 지진파예요. 자, 그래서 이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통과를 할 때 그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속도 변화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분석을 통해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대략적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접적인 방법이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운석 연구도 간접적인 방법인데, 자, 운석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서 떨어진 애들이잖아. 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태양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형성될 당시에 내부 물질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운석 연구를 통해서도 역시 간접적인 방법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건 누구다? 지진파 분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 확실한 방법이 아니야. 효과적인 방법이야. 알겠죠? 확실한 건 시추지.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효과적인 방법.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며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진파에는 P파와 S파가 있어요. P파와 S파. 그래서 지진이 꽝 하고 일어나, 내부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흔들림이 전달되어 갈 거 아니야. 그때 지표에 먼저 도착하는 파동이 있어. 그게 P파야. 그 다음 나중에 도착하는 파동이 있어. 그게 S파야. P파는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중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S파는 횡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들림이 P파는 이런 식으로 흔들려. 그래서 꽝 하고 흔들잖아? 그럼 위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흔들려. 근데 S파는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꽝 치면은 이런 식으로 흔들어. 그럼 누가 지진계에서 더 많이 흔들림이 나타나게 되느냐? S파가 도착했을 때. 그래서 S파 도착했을 때 더 피해가 더 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뭐 학교에서 배우면은 알아두고 안 배우면 몰라도 돼.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 P파가 있고요. 옛날에는 이걸 가리켰는데 요즘은 이게 책이 안 나와. 그래서 S파가 있는데 누가 더 빠르다고? P파가 더 빠르다고. 그래서 속도가 P파가 더 빨라요. 자,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P파의 속력하고 S파의 속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P파부터 볼게요. P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깔짝 지나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확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다가 다시 쭉 조금 지나가다가 쑥 올라가서 쭉 이런 식으로 속도 변화가 나타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 S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얘보다 속도가 느려요. 여기가 속력이야. 자, 속력이 느려요. 그래서 느린 상태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쓱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요. 뭐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이걸 층을 몇 개로 구분하느냐?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요 한 층. 그 다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 한 층. 그 다음 S파는 통과 못하고 P파는 통과할 수 있는 요 한 층. 그 다음 P파의 속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요 한 층. 즉 경계가 3개가 생기면서 층을 4개로 만들어줘요.
뭐야 이거. 잘못 썼죠? 자, 여기는 3번. 자, 세 번째, 네 번째 층. 네 개의 층으로 나눠 놓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진파를 분석을 하는 거야. 지진파를 분석을 하는데 분석해가지고 속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거지. 그래서 피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확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 그러다가 속도가 뚝 떨어져.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쭉 가다가 속도가 확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S파는 쭉 가다가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 그러다가 속도가 아예 안 나는, 거기를 통과 못 한다는 얘기야. 3번 층을 못 통과한다는 얘기야. S파는. 알겠죠? 자,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이 지진파를 분석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구 내부를, 지구 안을 몇 개 층으로 지금 구분했냐? 4개 층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4개 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진파 분석을 요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지구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층. 아까 깔짝 속도가 나고 있는 층. 지각. 그 다음 속도가 갑자기 휙 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층. 멘틀. 그 다음 P파는 통과하는데 속도가 확 줄어서 통과했지만 S파는 통과 못한 층. 외핵. 그 다음 P파의 속력이 좀 더 빨라진 곳. 내핵. 이렇게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거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4개 층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 내부를. 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인데 지각은 봐봐. 지구 겉부분이에요. 자, 두께가 가장 얇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덩어리, 즉 육지 쪽에 있는 대륙지각과 바다 쪽에 있는 해양지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두께 차이 보세요. 대륙지각 이만큼이고 해양지각 요만큼이야. 당연히 누가 더 두께가 두껍다? 대륙지각이, 그쵸? 대륙지각이 두껍고요. 해양지각이 얇아요. 자, 그리고 대륙지각은 뭐 화강암질이야,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야. 이거는 뒤에 암석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눠 놓는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멘틀이에요. 멘틀. 멘틀은 가장 두껍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 구조 중에 가장 부피가 많은 게 바로 멘틀 구조야.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뭐라고 하느냐?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호면. 근데 모호면의 깊이가 대륙지각은 깊게 나타나는 반면 해양지각은 얕게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자. 지표가. 그러면은 모호면 깊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높이 올라와 있는 애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내려가 있는 애가 많이 얇게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모호면의 깊이 찾을 때는 많이 올라가 있는 애가 제일 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그래서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멘틀은 가장 두껍고 부피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외핵이에요. 외핵은요, 밑줄 한번 쳐줘. 액체로 추정되고 있어요. 액체로 추정되는 이유는요. 액체로 추정되는 이유. 액체로 추정되는 이유는 S파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거든. 근데 외핵 있는 부분에서 통과를 못해요. S파가. 아, 그래서 외핵은 액체겠구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체로 되어 있고요. 내핵은 다시 고체로 되어 있는 걸로 추정을 해요. 왜? P파의 속력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핵은 고체로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무거운 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은 철이나 니켈 형태로 되어 있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철이에요. 근데 지표보다는 핵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구가 형성될 당시 태초에 무거운 애들이 가운데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핵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거 알겠죠? 자, 여기 지금 층 경계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은 모호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야. 모호로 비치치라는 양반이 얘기한 불연속적인 면이라는 그런 뜻이야. 근데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면은 구텐베르크면, 외핵과 내핵 사이의 경계면은 레만면인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모으면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없니? 좋아. 자, 옆에 거 한번 해볼래요? 옆에 거 13쪽이죠. 벌써 13쪽이네요. 네, 13쪽 한번 해주세요. 자, 1번에 B의 1, O, X, X, O, X. 그 다음 1번에는 C, D, B, A. 그 다음 2번에는 OX, OX. 여기서 질문 있니? 없군요. 벌써 한 단원이 끝났어요. 자, 이제 뒤에 거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얘들아, 이거 문제 풀 때 보시면, 여기 보이는 문제 오른쪽 위에 보면 쪽수 보이지? 거기 내용을 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 쪽수를 보면서 거기 열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서술형까지 쭉 해야 돼. 17쪽까지 다 해주셔야 돼. 17쪽까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게요. 자, 답부터 얘기하자. 1번에. 자,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숙권, 6번에 3번. 자, 자기 틀린 것 중에서 질문 좀 빨리 좀 해보싸요. 3번에 3번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수권은 모두 액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고체도 있어요. 빙하.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또 틀린 것 중에 질문. 7번? 자, 그럼 7번 보자.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5번이야. 11번에 4번. 여기서 질문. 아까 7번? 7번에 옳은 것 4번 보시게 되면 화산 분출물 채취는요. 직접적인 방법이죠. 땅속에서 나온 걸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은 거고요. 10번도 많이 틀렸던데 이거 지금 초음파. 직접적인 방법이야? 간접적인 방법이야? 그렇지. 이거 간접적인 거예요. 우리가 배를 갈라서 아기를 보면 그건 직접 보는 거야. 근데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직접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X선을 이용한 가방 내부 조사도 그래요. 이것도 간접적인 방법이야. 그럼 우리가 배웠던 간접적인 방법이 뭐가 있니? 지진파 분석이죠. 그리고 운석 연구죠. 3번, 5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나머지 틀린 것 중에 혹시 질문 없으면 12번에 3번, 13번에 3번, 14번에 5번, 15번에 기억 리을, 16번에 모후면, 17번에 4번. 얘들아 17번 좀 잠깐 볼래요? 가장 깊은 곳과 가장 얕은 곳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게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이 올라 있는 게 가장 깊이 있어요. 가장 얕게 있는 애가 가장 얇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모으면 그냥 뒤집었다라고 상상하시면서 깊이를 따져주시면 돼. 4번이 돼야 돼. 또 질문? 없니? 오케이. 그럼 18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18번에 보시게 되면 안 하신 분들은 저기 뭐야 체크하지 마시고 하신 분들만 채점해줘. 자, 18번에 보시면 구성 요소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죠. 자, 정의 지구계는 지구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앞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19번에는 자, 직권은 암석과 토양 등으로 이루어진 지표와 지구 내부를 말하는 거죠. 대부분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죠.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하죠. 자, 20번은 이게 이제 그 시추법인데요. 자, 직접적인 방법이죠. 이 직접적인 방법의 예로서 나와 있는 거 화산 분출물 조사가 또 있죠. 근데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알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전체를 알기는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내부 전체를 알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21번에는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파 분석이죠. 왜냐하면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며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22번은 D내핵이죠. 가장 무거운 고체로 이루어진 층 D내핵이야.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거예요. 자, A부터 D를 모두 물질의 상태를 비교하시오. 상태면 고체, 액체, 기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A, B, D는 고체죠. 근데 C는 액체죠. 그거 써주시면 되고요. 자, A는 대륙지각입니다. B는 해양지각이고요. C는 멘틀이죠. 자, AB의 구성물질과 두께 A는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요. 두께는 대륙지각이 더 두껍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서술형에서 질문 있니? A가 대륙지각, B가 해양지각, C는 멘틀이 되는 거죠. 됐니? 또 질문. 오케이. 그래서 1단원의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